첫 번째 가보죠. 건물 앞에 주차했다가 점점점. 자, 그저 주차만 해놓았을 뿐인데 날벼락을 맞았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골목길에 주차된 차 옆에 갑자기 쿵! 뭔가가 쿵! 하면서 흙먼지 일으키면서 쾅쾅. 자, 충격으로 부서진 저 잔해가 그대로 차에 그냥 퍽 내려 꽂혔습니다. 자, 낙하물의 정체는 바로 저 커다란 돌이었는데요. 건물 위에서 도대체 뭐가 떨어진 걸까요? 네, 지난 20일 경기 평택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 4층짜리 건물의 처마의 외벽 일부가 떨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제보자 차량 위로 떨어져서 부딪혔습니다. 제보자는 평소에 주차하던 주차장이 꽉 차서 하는 수 없이 4층짜리 건물 옆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고요. 제보자 차량은 썬루프가 깨지고 차가 찌그러지는 등 전반적으로 파손이 됐습니다. 수리비가 1,3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건물주에게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했지만 건물주는 돌이 당신 차량에 떨어졌다는 증거가 없는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도리어 당신이 고소를 하면 나도 맞고소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시청과 경찰, 제보자 측 보험사에서도 연락을 했지만 건물주가 아니라고 답을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건물 외벽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금이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수리 조치를 하기는커녕 지자체의 연락도 받지 않아서 위험한 상태라고 하고요. 제보자는 보상보다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면서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와, 박 변호사님, 여기 행인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 행인 머리 위로 떨어졌더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죠.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이제 제보자 해결했다고 합니다. 수리비 1,300만 원, 렌트 비용도 500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형사고소 얘기를 좀 했는데요. 과실 재물손괴죄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불가능하고 다만 이 건물주 같은 경우는 건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보험 처리 안 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걸면 과실상계할 겁니다. 아마 정차 불법 주정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일정 부분을 받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저 진짜 이 행인들을 위해서라도 저건 어떻게든 좀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문이란 문은 모두 활짝 열린 채 주차된 저 외제차 좀 보세요. 앞에서 절 한 번 하고 또 안에 두 번 하고 자, 그러면서 차 주변으로 돌면서 막걸리를 쫙 뿌리는데요. 자, 그리고 한 바퀴 돌더니 또 두 번 절하고 자, 이번에는 바통 터치. 여성이 차 주변을 저렇게 술을 쭉 뿌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몇 번씩 차에 절을 하고 자, 저렇게 술 뿌리기를 반복하는 저 사람들. 이제 고사를 마쳤는지 각자 차에 올라타는데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저 주차장 주인 카페 사장님. 여보쇼, 카페 안 와요? 쫓아가 보지만 안 가. 우린 차 고사지 내려온 거. 자, 진짜 역대급 얄밉다 진짜. 바닥에 술 뿌린 거 저거 어째 저거. 네. 저는 자동차에 고사지 내는 것도 난 보기도 처음 봤고 전 듣기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 너무 특이한데 그거를 할 거면 자기 집에서 해야지. 어떤 카페 주차장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보하신 분은 강원도에서 카페를 4년째 운영하시는 카페 사장님이신데 이 자동차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 손님들이 이제 카페로 들어오시겠구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창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저 차주 아는 분이에요. 저기서 좀 이상한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저렇게 차에 문 다 열어놓고 고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뭐 저렇게까지 고사를 드렸으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기다려줬는데 끝내 안 들어오셨습니다. 좀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나갔지만 못 본 척 도망갔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은 좀 사줬어야지. 기본이라는 게 있죠. 뭐 고사 우리 박 소장님 못 들어봤다면 고사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사 사고 같은 거 방지하려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자기 집에서 하죠. 왜 남의 저기 와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카페에 왔으면 주차장을 이용하면 기본이 커피 한 잔 정도. 그러면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고 안 나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맞아. 근데 사실은 처벌은 좀 어려워요. 뭐 사유지이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운데 다만 정말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사장님이 바라는 거는 좀 양심이 있고 사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그 말씀 하십니다. 저 만약에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셨으면
아유 사고 나지 사고 나지 마세요. 그렇죠. 딱 덕담이라도 해줘. 덕담을 속으로 생각하든지 합니다. 근데 안 샀잖아요.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뒷말이 궁금한데요.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깨끗이 비우고 뿅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식사를 마쳤는지 깨끗하게 싹싹 비운 빈 그릇 앞에 두고 두 남녀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어요. 자, 사이좋게 벌떡 일어나더니 남자가 먼저 쌩, 여자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쌩. 자, 여기가 말이죠. 고속도로 아닙니다. 하이패스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대는 무시한 채 사이좋게 저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어머, 오빠 계산 안 했어? 아이, 난 자기가 한 줄 알았지. 라고 하지 마라, 진짜.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버리고 있는데 지금 보신 장면은 30일, 그러니까 어제 저녁입니다. 서울 신당동의 한 닭요리 전문점이고 영업시간 시작하자마자 문 열기 무섭게 빨간 모자, 하얀 모자 사이좋게 나눠 쓰고 중년 남녀가 들어와서는 뭐 요리하고 맥주하고 한 44,000원 정도를 시켜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계산대가 비어있는 틈을 타서 쓱 나갔던 겁니다. 사장님은 믿으셨다는 거예요. 잠깐 나가겠거니 들어오겠거니 하지만 들어오지 않았고요. 여지없이 먹튀였던 겁니다. 문제는요. 이 지금 요 닭요리집이 지난해 3월에도 먹튀를 당해서 사건 반장이 한번 나오셨던 집입니다. 재방송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벌써 4번째 이 먹튀를 당하셨다고 하고요. 혹시라도 이 빨간 모자, 하얀 모자 쓰신 분들 보신다면 사과하고 음식값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시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기 관리를 강요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운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4살 어린 남자친구와 오래 만나는데요. 제가 원래 통통한 편이었다가 바디 프로필에 욕심이 생기면서 몸무게를 10kg 넘게 뺐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제가 통통하다고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살 빼고 나서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전과 다르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우리 며느리 너무 날씬하고 너무 이쁘지 라고 하시면서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결혼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민낯으로 시가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화장도 안 하고 밖에 나오니 이런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하셔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 40kg 후반이었던 몸무게가 순식간에 70kg까지 쪘어요. 출산 후에도 육아 스트레스 때문인지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문제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시가에 가면 너 이러다 굴러다니겠다 이렇게 막말을 하시면서 밥을 반만 주시고요. 외모 지적은 참을 수 있지만 네가 내 아들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 몰골이면 애가 딴 생각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이제는 전화까지 하면서 다이어트를 닥달하세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인데 이런 시어머니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군요.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여기 계신 4분 정말 방송이니까 모범답안 하지 마시고요. 진짜 진솔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예, 타혜야, 너 무슨 염치로 이딴 사연을 방송국에 보내니? 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봐라. 디룩디룩 살찐 며느리 좋아할 사람 누가 있는지. 예, 난 너 시아버지 앞에서 여태껏 한 번도 맨 얼굴 보여준 적이 없어요. 너 시아버지가 아직도 나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무리 부부라도 여자가 여자답고 남자가 남자다워야 부부관계도 문제가 안 생기는 법이야, 동그라미. 교수님 제발. 그렇습니다. 솔직하셔야 돼요. 자, 다음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님 같은 말씀이어도 그냥 며느리 건강이 걱정돼서 그렇다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다르고 어쩜 지훈이가 딴 생각을 먹을 거라뇨. 지훈이는 그래도 다혜 누나야 너가 100kg 넘어도 내 눈에 너가 최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맥스. 양 변호사님. 참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마 다이어트고 몸 관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 사연자분이 살이 좀 찌신 이유가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아직도 다른 모든 걸 떠나서 그 부부관계에 개입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신 거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저거는 선을 너무 많이 넘으셨어요. 아, 박 변호사님 실망입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 솔직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우리 박상희 교수님이 어떻게 답변할지가 더 궁금한 상황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자, 외모 지적을 한 거예요. 뭐 사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 부부간의 간섭 중에 또 하나가 외모 지적이에요. 그 외모가 뭐 체중이라는 게 임신 때문에 출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당연히 납득할 수 있고 당연히 말하면 안 되고 당연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박상희 교수님의 답변이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일단 박상희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진짜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뭐 살을 안 빼도 되지만 빠질 살도 다시 찔 것 같아서 좀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냥 차단을 하시고 그냥 좀 최대한 안 뱉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차단해요? 그 시어머니를. 네? 어떻게 차단해요? 그냥 시어머니를? 뭐 저 아기 보느라 바빠서 전화 못 받았다 죄송하다 하고 그냥 안 받고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박 교수님. 저한테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 정말 갈등하고 한마디 정도의 갈등하고 있었는데 앵커님이 끄시고 박 변호사님이 밀어서 이렇게 된 건데 저는 박 교수님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니까요. 해보세요. 아, 네, 해보세요. 네. 아니, 물론 이렇게 함부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한 건 어머니께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악역을 좀 감당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부부 사이 너무 좋고 아들이 그 며느리 좋아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 이 며느리가 살 뺐을 때 너무 예뻤던 거죠. 맞아. 그리고 아들이 이제 연하기도 하니까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랑 정말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제 30kg 가량이 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보기도 그렇고 부부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또 며느리한테는 상처가 돼가지고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은 건강을 위해서 또 외모도 예쁘면 좋고 또 부부관계가 더 좋기 위해서 좋은 얘기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아유, 오늘따라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시는 왜 거.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켜 붙여가지고 자기도 지금 예. 하고 싶은 걸 억지로 티내잖아 지금. 아, 지금 여기 스튜디오 되게 추운데 막 부채질하셨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강채남님 이 사연 제가 보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님도 그러셨어요라고 하셨고요. 견과류님 그렇다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면 어머님이 잘못 키우신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VNG님은 자기 관리는 누구나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